랜딩클럽의 시장 지위와 고객 신뢰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수상 경력과 지표를 제시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랜딩클럽은 5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누적 대출 실행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랜딩클럽이 단순한 대출 플랫폼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보유한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표는 84에 달하는 순추천지수 NPS이다. 전통적인 은행권의 NPS가 보통 3040대인 점을 감안할 때 84라는 수치는 랜딩클럽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심리적, 경제적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6만 8천 개 이상의 인증된 리뷰를 바탕으로 한 5점 만점에 4.83점의 평점은 브랜드의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입증한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온라인 은행, 최고의 고금리 예금 등의 수상 내역은 랜딩클럽이 개인 대출뿐만 아니라 수신 상품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브랜드 자산은 신규 고객 유치 비용 CAC를 낮추고 기존 회원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해자모트 역할을 한다. 랜딩클럽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핵심 기둥을 정의한다. 첫째는 비교할 수 없는 언더라이팅 우위로, 이는 지난 18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신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둘째, 평생 회원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상품은 고객의 생애 주기에 맞춘 금융 솔루션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참여 경험은 모바일 앱과 디지털 툴을 통한 유대감을 강조한다. 넷째인 혁신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의 아키텍처를 통해 빠른 상품 출시와 자동화를 가능케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뱅크라는 모델은 은행으로서의 저렴한 자금 조달 능력과 마켓플레이스로서의 자본 효율성을 결합한 랜딩클럽만의 독특한 강점이다. 이 구조는 금리 변동기에도 대차대조표를 유연하게 관리하며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탄력성을 제공한다.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3단계 전략을 구체화한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적인 개인 대출 프랜차이즈를 통해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대 4만 달러까지 제공되는 경쟁력 있는 금리의 대출은 고객이 랜딩클럽의 생태계로 진입하는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다. 두 번째 단계는 매력적인 상품과 도구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히 데사이큐와 같은 도구는 고객에게 자신의 부채 가시성을 높여주고 랜딩클럽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고객의 진화하는 요구에 맞춰 추가적인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관계를 심화하는 것이다. 랜딩클럽은 대출 고객 중 반복 이용 고객의 비율이 약 50%에 달하며 이들이 신규 고객보다 2.6배 높은 평생 가치 LTV를 창출한다는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일회성 거래를 넘어 고객의 금융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을 담고 있다. 랜딩클럽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경제적 혜택을 수치로 제시한다. 대출 측면에서 미국 상업은행의 신용카드 평균 금리가 약 23%에 달하는 반면 랜딩클럽의 개인 대출 평균 APR은 약 16% 수준이다. 이는 회원이 신용카드 부채를 랜딩클럽 대출로 전환할 경우 이자 비용에서만 700bps 7%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신 측면의 가치는 더욱 극명하다. 대형 은행인 체이스, 웰스파고 웰즈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의 일반 예금 금리가 0.01%에 불과할 때 랜딩클럽의 LEVELUP 세이빙즈는 4.00%의 APY를 제공한다. 이는 대형 은행 대비 400배 높은 이자, 수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적 효율성은 지점 운영 비용이 없는 디지털 뱅크로서의 강점을 고객에게 직접적인 가격 혜택으로 환원한 결과이다. 이러한 강력한 가치 제안은 고객이 능동적으로 랜딩클럽을 선택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다. 참여 중심의 상품인 LEVELUP 시리즈의 성과를 다룬다. LEVELUP 세이빙즈는
2024년 8월 출시 이후 7만 개 이상의 계좌와 32억 달러의 예금을 유치했다. 매달 $250 이상을 저축하는 고객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이 방식은 고객의 저축 습관을 장려하면 실제로 예금주의 75% 잔액 기준 95%가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LEVELUP 고객의 앱 방문 횟수가 기존 고객보다 30% 더 많다는 점이다. 또한 2025년 6월 출시된 LEVELUP 체킹은 업계 최초로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경우 2%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도입했다. 이는 고객의 상환 의지를 높이는 동시에 계좌 개설수를 기존 상품 대비 6배나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대출 고객의 60%가 이 계좌를 개설했다는 사실은 대출과 예금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고객 고착도라크마이너스인을 높이고 있음을 입증한다. 4분기 재무 성과가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총 대출 실행액은 26억 달러로 가이드라인인 26억 달러의 상단에 위치했으며 전년 대비 40% 성장했다. 이 중 13억 달러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판매 전체 대출 및 구조화 증권로, 나머지 13억 달러는 대차대조표 보유 목적 대출 및 시즈닝 대출로 배분되었다. 충당금 적립 전 순수익 PPNR은 9,720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9천만 1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이러한 PPNR 성장은 대차대조표 성장에 따른 순이자 이익 NII 증가와 마켓플레이스 판매 가격 개선에 따른 비이자 이익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이는 레딩클럽이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운영 효율성을 갖췄음을 시사한다. 랜딩클럽의 핵심 역량인 신용관리 능력을 DV1의 데이터를 통해 시각화한다. FICO 점수대별로 구분된 지표에서 레딩클럽은 모든 세그먼트에서 경쟁사 대비 낮은 연체율 31 이상 연체 및 하드십 포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FICO 780-850의 고신용 구간에서 레딩클럽의 연체율은 1.3%로 경쟁사의 0.4% 대비 46% 낮으며 FICO 660-719 구간에서도 3.5%대 7.0%로 50%의 초과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레딩클럽의 언더라이팅 모델이 단순히 경기가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의 다양한 경제적 변동성 속에서도 일관된 우위를 점해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레딩클럽이 공급하는 자산의 질이 시장 표준보다 월등히 높다는 신뢰를 주며 결과적으로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높은 매각 가격을 책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대출 실행액의 구성과 성장 추이를 분석한다. 전년 동기 18.5억 달러였던 대출 실행액이 4Q25에 26.2억 달러로 40% 급증한 배경에는 구조화 증권 스트럭처다 서티피커츠 프로그램과 시즈닝 대출익 스탠더드 시저닝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가 있다. 4분기 믹스를 보면 마켓플레이스 판매 비중이 61%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시장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매입 의지가 강해졌음을 반영한다. 특히 블랙록블랙크라크이나 블루아울과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과의 파트너십은 레딩클럽의 자금 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마켓플레이스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러한 유연한 모델은 자본 효율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매출의 질적 성장을 조명한다. 총 순매출은 2억 6,6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비이자 이익은 마켓플레이스 활성화와 판매 가격 개선에 힘입어 38%나 급증했으며 순이자 이익 또한 대차대조표 확대와 순이자 마진 NIM 개선으로 14% 성장했다. 가장 주목할 지표인 위험 조정 수익 리스크 마이너스 어저스티드 레버뉴는 총 순매출에서 신용손실 충당금을 제외한 수치로 전년 대비 42% 증가한 2억 1,9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매출 성장이 단순히 대출 규모를 키워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 신용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얻어낸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임을 의미한다. 신용 손실 충당금이 4Q24의 6,320만 달러에서 4Q25의 4,720만 달러로 감소한 것은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강화되었음을 방증한다. 은행 부문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NIM과 자산 구성을 다룬다. 4Q25의 NIM은 6.0%로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며 이는 예금 조달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덕분이다. 이자 발생 예금 및 부채의 평균 비용은 4Q24의 4.33%에서 4Q25의 3.75%로 크게 낮아졌다. 재미있는 점은 4분기에 2026년 성장을 대비해 현금 보유량을 3억 달러가량 전략적으로 늘렸는데 이로 인해 NIM이 약 17bps 희석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일시적 현금 보유가 없었다면 실질적인 NIM은 6.17%에 달했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페어밸류 FAIR 밸류로 평가되는 매각 예정 대출 HFS 자산이 15.3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향후 마켓플레이스 매출로 전환될 잠재적 수익원이 풍부함을 나타낸다. 딘클럽의 운영 효율성을 입증한다. 효율성 지수 매출 대비 비이자 비용은 4Q24의 65.8%에서 4Q25의 61.1%로 개선되었다. 주목할 점은 대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유료 마케팅 비용을 2,340만 달러에서 4,570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효율성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마케팅 비용을 제외한 효율성 지수를 보면 55.0%에서 46.4%로 더욱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는 보상 및 복리후생, 전문 서비스, 점유 비용 등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매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레딘클럽은 현재 강력한 운영 레버리지를 누리고 있으며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높은 비율로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확립했다. CECL 회계 기준에 따른 보유 목적 HFI 개인 대출 포트폴리오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모든 연간 빈티지에서 한계 자기자본 이익률 마저널 ROE 2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과 2023년 빈티지는 각각 9.3%와 8.5%의 예상 평생 순손실률을 기록하며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최신 빈티지인 2025년 빈티지는 7.9% 8.3%의 더 낮은 손실률이 예상되는데 이는 강화된 언더라이팅과 고신용자 중심의 타겟팅 결과이다. 총 대출 손실 충당금은 1억 7,700만 달러로 미래의 예상 상가액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으며 2,900만 달러의 예상 회수액까지 고려된 보수적인 수치이다. 특히 2025년 빈티지에는 상당한 수준의 질적 가상 퀄러테이티브 오버레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우호적일 경우 충당금 환입을 통한 이익 업사이드도 존재한다. 재무적 성과의 최종 결과물인 주당 순이익과 장부 가치를 보여준다. 4분기 희석 EPS는 0.35달러로 전년 동기 0.08달러 대비 무려 338% 증가했다. GAAP 기준 순이익은 4,16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유형 자기자본 이익률 ROTCE는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11.9%에 도달했다. 주주가치 측면에서 더욱 고무적인 것은 주당 유형 장부가치 TBV의 꾸준한 성장이다. 4Q24의 11.09달러에서 4Q25의 12.30달러로 증가하며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자본 적정성 면에서도 보통 주자본 CET1 비율이 18.0%에 달해 향후 대차대조표 확장이나 자사주 매입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2026년의 공격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 2026년 연간 대출 실행액 목표는 116억 12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31% 성장을 예고했다. EPS 또한 1.651, $80를 목표로 하여
전년 대비 최대 55%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이 가이던스의 핵심 전제 조건은 연말 기준 약 3% 수준의 연준 금리와 안정적인 경제 환경이다. 또한 유료 마케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무엇보다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에 대해 공정가치 선택권 FAIR 밸류 아프션 회계 방식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대한 변화이다. 이 회계적 전환은 레딩클럽의 재무제표를 더욱 단순화하고 수익성 가시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이다. 왜 딩클럽이 공정가치 선택권 FVO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배경을 설명한다. 기존의 CECL 모델은 대출 실행 당일의 미래 예상 손실을 즉시 인식해야 하므로 자산을 성장시킬수록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억눌리는 데이 1 손실 효과가 있었다. FVO 도입의 첫 번째 혜택은 수익 인식 시점과 실제 손실 발생 시점을 더 잘 일치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마켓플레이스 판매 자산과 은행 보유 자산의 회계 처리를 통일하여 재무적 일관성을 확보한다. 레딩클럽의 분석에 따르면 동일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대해 FVO를 적용할 경우 CECL 대비 투하자본 이익률 ROIC 50% 이상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 효율성을 중시하는 디지털 뱅크 모델에 훨씬 적합한 방식이다. 두 회계 방식의 차이를 항목별로 상세히 비교한다. FVO 하에서는 대출 수수료 어리저네이션 피와 마케팅 비용이 CECL처럼 대출 기간 동안 이연되어 인식되지 않고 대출 실행 당일에 즉시 비이자 이익과 마케팅 비용으로 전액 인식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손실 충당금 프로비전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대신 신용손실을 포함한 가치 변동은 비이자 이익 내의 공정가치 조정 항목으로 흡수된다. 결과적으로 2026년에는 매출은 공정가치 조정으로 인해 다소 낮아 보일 수 있으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세전 이익 프리 마이너스 텍스 넷인컴은 CECL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FVO 모델에서 대출의 장부 가치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첫째, 데이 1마크는 대출 실행 시점의 기대 수익률과 시장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의 차이를 반영하여 즉시 가치를 조정한다. 둘째, 데이 2 수익률은 이자, 수익과 공정가치 조정이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장부가치 대비 수익률이 할인율과 일치하도록 관리된다. 셋째와 넷째는 외부 변수에 의한 조정이다.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나 스프레드가 변하면 할인율이 업데이트되고 이에 따라 전체 포트폴리오의 공정가치가 재평가된다. 또한 실제 대출 고객의 상환 행태나 손실 기대치가 변하면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를 수정하여 가치에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은행의 자산 가치를 시장 가치에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투명성을 극대화한다. $100 규모의 가상 대출 빈티지를 통해 FVO의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한다. 대출 실행 당일 데이 5.0%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지만 기대 수익률과 할인율 7.3%의 차이로 인해 $1.0의 공정가치 감액마크이 발생하여 최종 매출은 $4.0가 된다. 대출 기간이어 14 동안 12%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만 매년 공정가치 조정을 통해 실제 수익률 레버누 일드는 정확히 할인율인 7.3%에 수렴하게 된다. 이 모델은 이자, 수익과 자산가치 하락을 하나의 패키지로 관리함으로써 대출의 경제적 실질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손익에 반영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투자자들이 레딩클럽의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변동성을 줄이고 가시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준다. 이미 FVO를 적용하고 있는 매각 예정 대출 HFS 포트폴리오의 실 데이터를 통해 이론의 실제 작동 여부를 입증한다. 2025년 4분기 기준 HFS 포트폴리오의 평균 잔액은 15.3억 달러, 평균 수익률은 13.33%였다. 이때 시장 할인율은 7.1%로 책정되었다. 데이터를 보면 21.18백만 달러의 데이 2 공정가치 조정이 발생했는데
이는 13.33%의 이자 수익과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포트폴리오가 7.1%의 할인율만큼의 수익을 내도록 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총 공정가치 조정액 39.4500만 달러 중에는 신규 대출 실행에 따른 대이 1마크 18.27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는 레딩클럽이 2026년부터 전면 도입할 FVO 회계가 이미 충분한 운영 경험과 데이터 검증을 거쳤음을 확인시켜준다.